어젯밤에도 그랬죠. 자기 전에 무심코 SNS를 켰는데 첫 화면부터 이런 게 뜹니다. 오마카세 코스 요리 사진, 그 옆엔 오션뷰 호캉스 인피니티 풀, 다음 화면엔 유럽 어딘가에서 찍은 것 같은 골목 사진까지. 분명 나도 오늘 하루 나쁘지 않게 보냈는데 그 화면들을 몇 초 넘기고 나면 이상하게 내 하루가 갑자기 초라해집니다. 나는 왜 저렇게 못 사는 걸까? 나만 제자리인 걸까? 그런데 오늘 이 영상 끝까지 보시면 그 화면 속 사람을 더 이상 부러워할 필요가 없다는 걸 알게 되실 겁니다. 그리고 그 초라한 기분을 30분 만에 없애는 방법도요. 먼저 놀라운 사실부터 말씀드릴게요. 저 화려한 피드를 올리는 사람 사실 부러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일론 머스크는 한 인터뷰에서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가장 행복해 보이는 사람이 실제로는 가장 슬픈 사람일 수 있다고요. 언뜻 들으면 이상한 말 같지만 곱씹어보면 꽤 정확한 관찰입니다. 매일 완벽한 일상을 전시해야만 하는 사람을 떠올려 보세요. 그 전시가 멈추는 순간 뭔가 불안해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들의 만족은 자기 안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남이 눌러주는 좋아요 숫자와 댓글에 달려있을 수 있습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렇게 자신의 기분을 외부의 반응에 의존하는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더 있습니다. 이들은 어쩌면 그 바다를 보러 간 게 아니라 바다를 배경으로 자신을 전시하러 간 걸 수도 있습니다. 좋은 풍경 앞에서 온전히 그 순간을 느끼는 대신 어떤 각도로 찍힐지, 어떤 캡션을 달지부터 생각하느라 정작 그 풍경을 놓쳤을 수도 있는 거죠. 화려해 보이는 하루 뒤에 정작 그 하루를 제대로 즐기지 못한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이제 궁금해지죠. 그럼 나는 왜 저 사진 한 장에 이렇게까지 흔들릴까요? 왜 머리로는 저게 다가 아니라는 걸 알면서도 마음은 자꾸 초라해질까요? 그건 당신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오늘도 뇌 때문입니다. 인간의 뇌는 본능적으로 옆 사람과 자신을 비교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심리학자 레온 페스팅거는 1954년 인간이 자신의 능력이나 처지를 판단할 때 절대적인 기준이 아니라 주변 사람과의 비교를 통해 판단한다는 사회비 교이론을 제시했습니다. 원시 시대에는 이게 생존에 유리했습니다. 옆부족보다 내가 사냥을 잘하는지 더 안전한 곳에 사는지를 아는 게 중요했으니까요. 문제는 이겁니다. 그때는 비교 대상이 눈앞에 몇 명뿐이었는데 지금은 그 옆 사람이 전 세계 수억 명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 수억 명은 당신에게 인생이 안 좋은 순간이 아니라 가장 잘 나온 한 장면만 골라서 보여줍니다. 생각해보세요. 그 오마카세 사진 한 장을 올리기 위해 그 사람은 몇 장을 찍고 몇 장을 지웠을까요? 각도를 몇 번 바꿔가며 다시 찍었을까요? 우리는 그 과정을 전혀 보지 못하고 완성된 한 장만 봅니다. 연구자 에린 보겔과 동료들이 2014년 발표한 연구에서는 소셜미디어에서 타인의 게시물을 자주 볼수록 자신을 상대적으로 낮게 평가하는 경향이 나타났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보는 게 상대방의 삶 전체가 아니라 상대방이 엄선한 하이라이트 장면뿐이기 때문입니다. 쉽게 말해 당신은 지금 상대방의 완벽하게 편집된 영화 예고편과 편집되지 않은 당신의 하루 전체를 나란히 놓고 비교하고 있는 겁니다. 예고편에는 지루한 장면, 실수한 장면, 피곤해서 짜증낸 장면이 다 잘려나가 있죠. 이런 비교에서는 애초에 이길 방법이 없습니다. 당신이 초라하게 느껴진 건 실제로 뒤처져서가 아닙니다. 뇌가 편집본을 원본으로 착각하고 공정하지 않은 시합을 계속 뛰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뇌 때문입니다. 그럼 이 흐름을 어떻게 끊을 수 있을까요? 세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째, 메타인지 스위치를 켜는 겁니다. 부러운 게시물을 볼 때마다 속으로 이렇게 되뇌세요. 이건 편집본이다. 이 한 장을 건지려고 몇 장을 버렸을까? 이 한 문장이 감정에 휩쓸리기 전에 뇌의 비교 회로를 그 자리에서 멈춰 세웁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이걸 그 사람을 깎아내리는 용도로 쓰면 안 됩니다. 저 사람은 가짜다, 위선자다로 몰아가면 오히려 부정적인 감정만 더 커집니다. 그냥 사실을 있는 그대로 인식하는 것. 이게 편집본이라는 것만 확인하고 넘어가면 됩니다. 둘째, 정보 다이어트입니다. 보고 나서 유독 마음이 무거워지는 계정이 있다면 팔로우를 끊거나 최소한 뮤트하세요. 뇌는 자주 보는 걸 중요하다고 착각합니다. 안 보이면 비교할 대상 자체가 줄어듭니다. 여기서 흔히들 착각하는 게 있는데요. 이건 그 사람을 미워해서 차단하는 게 아닙니다. 단지 내 뇌가 하루에 처리하는 비교 자극의 양을 줄이는 것뿐입니다. 죄책감 가질 필요 전혀 없습니다. 셋째, 진짜 감각을 되찾는 겁니다. 폰을 집에 두고 딱 30분만 걸어보세요. 바람의 온도, 걷는 리듬, 눈앞에 지나가는 풍경. 화면 속 편집본이 아니라 몸으로 직접 느끼는 진짜 순간이 뇌를 다시 채워줍니다. 흥미로운 건 20-30분 동안 굳이 특별한 곳에 갈 필요도 없다는 겁니다. 매일 지나치던 동네 골목이어도 상관없습니다. 중요한 건 화면이 아니라 몸으로 느끼는 자극이라는 것뿐이니까요. 오늘 당장 해볼 수 있는 행동은 이겁니다. 다음에 SNS에서 마음이 무거워지는 게시물을 만나면 이건 편집본이다라고 한번 되뇌고 바로 폰을 내려놓은 채 10분만 걸어보세요. 다시 처음 그 장면으로 돌아가 볼게요. 오마카세 사진, 오션뷰 호캉스, 유럽 골목 사진. 예전에 당신이라면 그 화면들을 몇 번이고 다시 넘겨보며 스스로를 갉아먹었을 겁니다. 하지만 이제 당신은 압니다.
그 화면은 그 사람의 편집된 한 장이고 당신의 하루는 편집되지 않은 원본이라는 걸요. 애초에 공정한 비교가 아니었다는 걸요. 당신이 오늘 초라하게 느껴졌던 그 순간, 그건 당신이 부족해서가 아니었습니다. 편집본과 원본을 나란히 놓고 비교하고 있었을 뿐입니다. 오늘도 뇌 때문입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이런 이야기를 가져올게요. 밖에서는 그렇게 잘 참는 사람이 왜 유독 가장 소중한 가족에게만 짜증을 낼까요? 당신의 인격이 이상한 게 아니라 그 순간 당신의 뇌 안에서 특정한 스위치가 꺼져버렸기 때문입니다. 다음 편에서 그 이유를 풀어드릴게요. 구독하고 같이 뇌를 이해해 봅시다.